안녕하세요. 천하건입니다. 사실 맛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데요. 너무나 작은 양이지만 너무나 작은 크기라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그러니까 향이 0.1%도 안 돼요. 0.01%도 안 돼요. 그러면 그까짓 거 하는데 그게 그렇게 결정적이라는 걸 설명드렸고, 미각이 중요할지 후각이 중요할지, 후각이 중요하지만 미각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 취향이 과연 우리가 타고난 걸까? 타고난 좋은 향이 있을까? 타고난 악취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방송을 봤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똑같은 뇌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집단에 따라서 어떤 음식은 맛있다 그러고 어떤 것은 해먹고 좋아한다. 그래서 이것의 음식에 쾌락을 붙였는지 차이에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감각은 중요하지 않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의미의 부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 감각으로 분별되는 게 아니라 떡볶이가 맛있다고 하는 것은 내 감각, 본능이 한 게 아니라 누가 맛있다고 했기 때문에 맛있다고 느낀 것이다. 그래서 예를 두 가지 들어줬어요. 영광굴비, 치즈, 블리치즈. 그러니까 원래 굴비는 그죠? 내장까지 같이 들어있으니까 내장에서 나오고 아감에서 나오는 이쪽이 부패하기 쉬운 쪽 맞거든요. 부패치가 들어가서 이 냄새가 굉장히 안 좋고 썩은 냄새인데 그걸 맛있다고 먹는 것은 너희 엄마가 맛있다고 훈련시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다. 서양 애들은 우리가 이렇게 역겹고 못 맡을 것 갖다가 놓고 야, 걔들 엄마가 그렇게 맛있다고 먹여서 엄마한테 쏟고 있는 거다. 엄마들이 속인 거다. 우리가 이제 한 번은 속이기 쉽잖아요. 여러 사람 한 명 방어하기 쉬워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속아왔을까? 너무 흔한 건데 항상 검증이 되고 살아남는 경쟁을 거치는 건데 말에 의해 살아남을까? 사람이 어떤 그 대중적인 음식,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이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엄마의 역할을 말하는데 과연 우리가 엄마가 그렇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맛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교육시켰을까? 여기에 뭐죠? 전원일기, 옛날에 인기 있던 드라마였는데 식사 장면인데 여기 손자는 할머니하고 같이 먹고 있고 여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 남자들끼리 먹고 있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먹고 있고 여건이 안 되니까. 이 드라마 보면서 하등의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한다고 지금 같았으면 난리가 나겠죠. 어떻게 여자 부엌에서 이렇게 먹고 있어라고. 근데 이렇게 먹었던 거고 뭐 여기서 응답하라 이거 보니까 자식이 하나 둘 세 명인가요? 모르겠는데 옛날에 세 명이 작은 편이었어요. 5명이 상에 앉아서 음식 차려놓으면 얼마나 있다고 개눈 감치더니 먹어치워가지고 이건 한가 같이 뭐 저 먹기 싫은데요 뭐 그럴만 했을까요? 엄마가 그렇게 애쓰고 뭐 더 그런 건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이거 따는 게 아감이 머리 짜내거나 배 따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말렸을까요? 그때 이미 그냥 이렇게 말리고 담백하게 이렇게 비린내 안 나게 말리는 생선은 얼마나 많았는데 왜 굳이 힘들게 이렇게 말려가지고 얘한테 힘들게 막 싫어한 거 갖다가 맛있는 거라고 세뇌시켜서 먹이려고. 그럼 치즈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딸 같은 경우는 치즈 중에 다른 거 다 느끼하다가 안 먹고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 먹어요. 근데 알고 보면 또 이것도 먹어요. 고르곤졸라도. 이게 냄새로 오면 아주 그렇잖아요. 강하잖아. 안 좋잖아. 근데 다른 건 느끼하다고 하냐 안 먹고 이거만 먹어요. 한 번도 먹으라고 강요한 적 없는데 느끼하다가 안 먹고. 그러면 냄새 나는 치즈를 만들기가 어려울까요? 냄새가 없는 치즈 만들기가 어려울까요?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래 시간이 필요하고 미생물을 살게 해줘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상할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내장을 빼고 말리는 게 훨씬 실패할 일도 없고 쉬운 거지 내장같이 같이 넣어가지고 적절하게 해가지고 맛있게 해주기 훨씬 어려운 기술이라고. 근데 왜 굳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얘한테 또 어렵게 설득을 하고 있어. 야 이거 맛있는 거야 먹어 이렇게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맛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호불호 이전에 자극량이 필요해요. 너무 단조로운 거 싫어하고 그게 세고 강할수록 좋아하는 경향도 있다고요. 물론 다 세고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는
항상 사람들은 단조롭고 모노토너스한 걸 너무 싫어해. 물론 센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리드미컬하게. 그러면 센 것은 더 센 걸 원하는 거고 있고. 그래서 애쓰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절대로 우리가 그게 무슨 뭐 애 괴롭히려고 일부러 만든 거 아니죠. 그렇게 그것도 애쓰고 훈련 안 시켰을 겁니다. 떡볶이 자꾸 얘기하는데 떡볶이도 생각해볼게. 첫 번째는 떡볶이가 하나밖에 없다. 이게 유일한 먹거리다 그러면 야 이거밖에 없습니까? 얘 안 먹으려고 그러면 설득하는 게 말이 돼. 근데 요즘 누가 떡볶이를 굳이 먹으라고 설득할지. 그다음에 종류를 보면 이렇게 선택할 여지가 많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재료도 보니까 고기도 넣고 뭐 치즈도 넣고 크림도 넣고 뭐 와. 하여튼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첫 번째 기억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먹은 떡볶이는 너무 두꺼웠어. 이렇게 가래떡 두꺼워가지고 소스는 살짝 묻어가지고 차라리 없이 먹으면 먹겠는데 처음에 먹을 때는 소스로 항렬한 다음에 지워진 다음에 이게 죽도밥도 아닌 그 맛.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난 안 먹는데 요즘 보니까 맛있어졌대 많이. 자 그러면 떡볶이를 먹을 때 자 우리가 종류가 많은데 굳이 왜 그런 타입만 먹고 있냐 이거지. 인기가 뻔하게 이런 타입만 좋아하냐 이거지. 이건 먹으면 되잖아. 그럼 떡볶이 먹을 때 분식집 갈 때 이거만 먹나요? 순대도 있고 오뎅도 있고 뭐 다른 거 튀김도 있고 많이 있으면 왜 굳이 그 떡볶이를 항상 빠뜨리지 않고 먹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물론 세뇌로 아니잖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닌 것 갖다가 말로 해가지고 뭐 그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섞고 있다고? 좀 너무 억지스러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왜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음식을 이렇게 편안하고 오래 질리지 않고 먹는가? 딸도 사실 떡볶이 맛있냐 치킨 맛있냐 그러면 치킨이라 그러더라고. 아 떡볶이라 그러더라고. 왜? 치킨은 일주일에 한 번 먹어야 맛있고 얘는 날마다 먹어도 맛있대. 기준이 명확해. 고기가 그래. 고기는 탄수화물이 자체가 한 번 먹을 때 강한 것은 그죠? 그러니까 해산물 요리도 다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묘한 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굴을 절대 안 먹어. 어떤 사람은 먹어. 어떤 사람은 생굴을 안 먹어. 익은 굴만 먹어. 어떤 사람은 익은 굴은 절대 안 먹고 생굴만 먹어. 얼마나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좀 말로 한다는 이야기는 좀 틀린 것 같고 결국 옛날에 이게 본성이냐 양육이냐 갖고 진짜 오래됐죠. 어차피 본성도 부모 탓이고 양육도 부모 탓이니까 다 뭐 부모 탓 같긴 한데 쌍둥이는 왜 입맛이 다르냐고. 그 집안에서 그 식탁을 오고 그 엄마 밑에 자식이 각자 맛이 달라요. 같은 경우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먹고 안 먹고 한다고. 심지어 쌍둥이까지도 입맛이 다른 걸 어떻게 설명? 그럼 쌍둥이인데 엄마가 따로 세뇌했단 말이야. 얘는 이렇게 세뇌하고 따로 저렇게 세뇌하고 좀 그죠. 이렇게 교육과 훈련도 설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너무 그것에 집중해 있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 차라리 알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감각기관이 이렇게 전성기를 누리다가 나이가 들면 쭉 떨어져요. 후각도 좀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기 힘들고 흥미롭게 않아요. 음식 맛이 다 비슷비슷해지고 점점 맛이 흥미가 이루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야간 시력 같은 경우는 16분의 1로 감소해요. 나중에 본인이 16분을 감소한지 알겠어요? 어른들 보면은 옛날부터 밤눈이 어두워졌어 두세 배 생각하지 16분이라고 생각 안 해. 왜? 우리 빛에 대해서 조정해주는 항상 조정해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커버를 해주니까 그렇게 많이 약해졌단 말을 안 느껴요. 경험에 따라 감각이 바뀌고 장내 세균에 따라서 맛에 따라서 너무나 복잡하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시각이 우리 정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중요하잖아요. 시각이 안 좋은 사람이 생존에 살아남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각에 불과 센서가 3개야. 잘 지켜야 되겠잖아요. 근데 하나 망가지고 이거 망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그게 중요한데. 근데 또 뭐가 문제냐 그러면 자기가 뭐 색약인지 생명인지 자기가 스스로는 몰라. 검사를 해봐야 알아. 남들 다 그렇게 본지 알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위장막 그런 쪽에 잘 본대요. 특성이 달라. 전생명이면 어떨 것 같아요? 음식이 뭐 그럴 것처럼 첫 번째 뭐냐면 낮에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낮에 우리가 센서가 낮에 작동하는 거다 밤에 센서 작동하는 거 다른데 밤에 작동하는 거 작동하니까 이 사람은 너무 빛이 많이 들어와서 강렬해서 볼 수가 없어요. 저녁이 될 때부터 볼 수 있어요. 그럼 밤이 우리보다 훨씬 섬세하고 다채롭게 풍요롭게 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사람이 감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 눈이 있으면 눈의 센서가 골고루 다 색깔별로 정확하게 정교하게 배열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안 그래요. 여기 중심화 부분에가 거의 90%의 낮에 보는 센서가 몰려 있고 여기에 3종류의 색깔 센서가 들어있는데 그 비율이 사람에 따라 다른 정확하게 뭐 1대 1대 1 아니에요. 위치에 따라 뭐에 따라 다 다르게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가 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센서가 이렇게 뒤로 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앞으로 가 있어 갖고 모여서 피로 가야 되니까 여기가 신경세포 다발이 지나가는데 맹점이 있잖아요. 맹점 크기가 달라요. 다 가까이 있는 맹점 다르다고. 근데 다 각기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맛에 있어서는 특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미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200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400개가 있어. 그러면 보통 사람이 200개라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둔감할 거고 이 사람은 오 맛을 잘 보시겠네요. 아니에요. 쓸데없는 쓴맛에 민감해가지고 신맛에 민감해갖고 맛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한돼 버려요. 더군다나 아까 말했잖아요. 젊었을 때 10대까지가 가장 피크예요. 그 뒤로는 줄어들어. 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맛은 5가지라고 됐는데 실제로는 쓴맛 수용체 종류가 25가지예요.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단맛은 하나, 짠맛 하나, 신맛 하나, 감칠맛 2개, 쓴맛 25개. 네. 근데 요거 맛세포가 있으면 맛세포가 단맛이 있으면 단맛만 다 배치되어 있고 수백 개가. 근데 이 맛세포, 쓴맛을 감당하는 세포는 종류가 25개인데 그러면 25개가 정확하게 하나씩 25대 1로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지 뭐. 사람에 따라 어떤 종류만 많이 발현되어 있고 어떤 없어가지고 아예 그런 쓴맛을 전혀 못 느낄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다 이제 결과적으로 얘가 뭐가 들어온지 구별 안 하고 신호가 가버리니까 쓰다고 느끼는데 실제로는 쓴맛에 대한 미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개인차가 1000배 정도 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이가 너무 써서 못 먹고, 그죠? 어떤 과일은 너무 써서 못 먹는데 이것도 먹어. 이건 괜찮아. 또 이 쓴맛은 괜찮고 저 쓴맛은 또 안 좋아. 그게 다 다르고 어렸을 때는 발효식품을 잘 못 먹는 이유가 쓴맛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커피 안 먹고 술 안 먹는다고 좋아하면서 야채 안 먹는 것은 왜 싫어하냐고. 같은 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커피도 쓰고 알코올도 쓰고 그러니까 안 먹어요 애들. 채소도 쓰다고 우리보다 더. 근데 옛날에 먹을 게 귀할 때는 많이 먹다 보니까 익숙해졌어. 근데 좀 귀하지 않고 선택 여지가 많으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쓴맛을 예민하게 느껴서 우리 어렸을 때 먹는 것도 애들한테는 굉장히 고역이 되는 거지 뭐. 근데 걔들이 쓴 걸 쓴다고 말을 못해. 왜? 맛이 없다고. 사람이 맛하고 향하고 구별 못한다 그랬잖아요. 사과에는 사과 맛이 있다고 생각하지 사과 향이라 생각 못한다는 게 절대로. 사과가 셔서 맛있는 건지 달아서 맛있는 건지 향이 좋아서 맛있는 건지 구별 못해요. 그래서 개인차가 어떤 사람은 생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익은 굴 좋아하고 한국 사람은 이거 구운 오징어 좋아하는데 왜 싫어할까요? 그죠? 화장의 문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항상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냥 땅이 묻으니까 썩은 냄새를 별로 안 맡아봤는데 마른 사람을 말려서 화장한 냄새를 안 맡아봤는데 직접 맡아본 사람은 굉장히 그 냄새가 그 연상이 바로 되겠죠. 그래서 그 후각에 대한 연상. 그러면 옛날에 우리 같은 참기름에 환장을 해가지고 어디에 참기름 발라 먹었는데 참기름 냄새를 구린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스럽지 않아. 로스팅한 향인데 구린내라고 느낀 사람은 스컹크 그 방구 냄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저히 그 딱 살짝 느껴지는 순간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튜닝을 안 해주면 가장 환할 때하고 가장 어두울 때 차이가 10만 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가면 안 보이잖아요. 어두운 데 있다 밝은 데 가면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튜닝 해주니까 적당한 빛으로 성터로 보고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이 사람은 앞에 안 보이는데 물이 떨어질 때 이렇게 뜨거운 물이 떨어지는 것인지 차가운 물이 떨어지는지 이게 온수기에서 떨어지는지 구별 소리로 듣고 안 돼. 사람이 찬물 먹은지 뜨거운 물 먹은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따르릉 반사되는 소리 듣고 공간을 감각해서 운전을 하고 갈 수 있는 거지 뭐.
그럼 이 사람은 귀가 결국은 공간 감각이라도 귀가 훈련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해진 거죠. 정보량이 풍부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훈련 중요하고 타고난 바 중요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런 맛세포가 있어요. 선모가 있어요. 선모 개수도 다를 거고 맛세포 개수도 다를 거고 이 사람은 쓴맛세포가 몇 개 있는지 다를 거고 쓴맛세포가 많은데 유난히 잘 발달했어. 그래서 이게 25종인데 그렇죠? 쓴맛이 25종인데 특정한 쓴맛이 많이 구현됐어. 이 사람은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보다 1000배 가까이 쓰게 느껴져. 그럼 사람들이 저걸 좋아하는 이유로 맛있다고 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자기는 도저히 못 먹을 맛인데서 맛있다고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단맛 하면 똑같다고 느끼잖아요.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생지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아스파탐을 주면 얘는 단맛을 아예 못 느껴요. 수용치 약간 달라가지고 인간은 달다고 약간 느끼는데 만약에 신경세포를 끊어버리면 마취된 것처럼 못 느끼고 그것처럼 맛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후명의 종류만 아까 색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색상판에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256단계로 조정해주면 0부터 255니까 256단계야. 색깔이 1600만.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망가지거나 약해지면 비율이 다르면 색깔을 섞었을 때 느낌이 다 다르겠죠. 근데 그걸 똑같이 본다고 느낀다, 안다고. 근데 후각 같은 경우는 400가지예요. 400개 밝힌 것도 중요하지만 400개 중에 몇 개가 작동할까요? 400개가 다 작동하는 건 말이 안 돼. 왜 안 되냐 그러면 섞이는데 있다 없다만 섞이더라도 이게 8개만 섞이면 250개가 되고 16개가 있으면 6만 개가 되고 40개만 있으면 1조 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냄새가 구별할 수 있는 게 1조 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있다 없다로 구별되는 센서를 갖다가 40개를 이어서 조합을 하면 1조 개가 나온다고. 그러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없다, 적당히 있다, 좀 많이 있다, 3단계, 4단계로 구별되는 센서만 있으면 20개만 있어도 1조 개가 된다고. 그 색깔을 같이 이렇게 섬세하게 256단계가 아니라 4단계로 섞이는 센서 별로 예민하지도 않잖아요. 그 센서가 40개만 있으면 그 조합을 하면 1조 개를 낼 수가 있는데 왜 400개나 있는 거야? 그럼 400개가 있는 게 다 사람마다 있을까? 세보니까 뭐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서양 사람은 다 느끼는 냄새 중에 동양 사람들은 다 못 느끼는 냄새도 있어요. 냄새들 중에서. 동양 사람이 유난히 잘 느끼는 냄새도 있고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잘 느끼는 냄새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여자가 냄새에 민감해요. 특정한 물질은 남자가 더 민감한 것도 있어요. 그럼 다 모든 사람이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 다른 거지 뭐. 근데 우리는 너무 무차별적으로 야 냄새 똑같은 거 아니야? 야 냄새 감각은 중요하지 않아? 개인차 중요하지 않아? 훈련 탓이야? 너 엄마 탓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사실은 감각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하고 차이 있고 엉망진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빨간색은 빨간색 하듯이 남들 맛있어 하면 맛있어 하고 느끼려고 노력해주고 타용해주려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같은 음식을 즐길 수가 없는 거죠. 각자 발상이 돼버리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와인을 만들 때 10가지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취향 조사를 하면 가장 좋은 와인을 공통적으로 뽑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시킨다 해도 70% 이상 사람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감각이 달라가지고. 아무리 조건 안 좋고 똑같이 해도 이 사람은 반드시 저게 더 탄 사람 나와요. 그래서 아까 그 감각이 과연 사실 맛을 설명하려면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맛에 대해서는 타고난 맛이 있어요. 타고난 좋아하는 맛이 있는데 향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게 좋아하는 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뭘 좋아할 것 같으세요? 제일 첫 번째가 고소한 로스팅한 향, 잘 익은 과일 향, 프레시한 느낌, 부패치 싫어함 이 정도나 그러지 냄새의 취향은 다 훈련에 의한 거라서 훈련이 상당히 강한 면이 있고 맛, 단맛 좋아하고 쓴맛 싫어하고 이건 굉장히 타고난 바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사실 둘 다 중요하다. 개인차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참 훌륭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